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진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계절,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한 달만 버티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을이잖아요. 저희 잘 견딥시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여름을 시작하면서 준비한 세팅이나 장비를 보고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이번에 제가 새로 장만한 장비의 리뷰, 그리고 제가 올여름을 위해 구성한 장비 세팅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여름 캠핑을 하는지 간단한 팁 정도요. 먼저 제가 올여름을 위해 5월달부터 구매해둔 알피쿨 TWA 45L 냉장고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제가 여러 번 사용해 보면서 실제로 어떤 성능인지 파악을 해보려고 리뷰를 해보려고 아직까지 리뷰를 안 한 건데 오늘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알피쿨 제품들 중에서 TWA라고 바퀴가 달리고 손잡이가 달린 그리고 양문형으로 나온 제품들의 라인업 중 하나예요. 가격은 제가 이 제품을 30만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외관을 보시면 무게와 크기가 상당히 압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바퀴랑 손잡이가 동봉된 제품이에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바디 양옆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락게제가 되면은 손잡이를 앞으로 연장해서 끌고 다니면 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뜩이나 냉장고가 큰데 바퀴가 있고 손잡이가 앞으로 돌출되어 있으면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을까?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막상 구매를 해보고 사용을 하니까 캠핑장에 가서 이 제품을 들고 다니지 않고 바퀴 자체를 끌고 다니니까 훨씬 편한 게 있고요. 만약에 바퀴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게 운반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뭐 2인 이상 3인 이상 되는 패밀리 캠퍼 같은 분들 경우는 어느 정도 부피 압박이 있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밀리 캠퍼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SUV를 끌어도 차량 내 공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돌출되어 있고 바퀴가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손실되는 부분이 있다, 공간적으로 조금 더 차지한다 라는 건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활용성 면에서 저는 바퀴 있는 게 훨씬 좋다 라고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외부를 보시면 홈이 위에 파여져 있어요. 양문형 구조고 양쪽이 홈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음료나 텀블러를 놓고 사용하기 편한 구조예요. 조작 같은 경우는 외부에 터치식 버튼이 있어서 전원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편한 조작 방법인 어플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시킨 다음에 미리 전원을 켜서 온도 설정을 하고 중간중간 온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양문형인데 왼쪽 같은 경우는 주로 물건을 많이 보관할 수 있게 좀 더 깊은 구조고요. 그 깊이 같은 경우는 2리터 생수를 세워서 넣어도 약간 공간이 남는 정도의 깊이라 웬만한 건 다 들어간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1.8리터 사케도 세워서 들어가는데 상당히 긴 구조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는 냉동고를 설정해서 쓰고 있는데 어차피 냉각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냉장고의 한 켠에서부터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문형인 구조가 있고요. 문이 한 개인 경우가 있는데 한 개가 있는 냉장고 같은 경우는 냉장 효율이 조금 더 빠른 장점이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얼고 조금 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더라도 냉기를 덜 잃는다, 냉기 손실이 조금 더 적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양문 같은 경우는 한쪽은 아예 온도 설정을 다르게 해서 냉장 냉동식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죠. 근데 두 개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냉장고를 활용하는 방식이 좌측에 음료수나 술 같은 걸 보관해요. 그래서 영하 2도 그리고 오른쪽은 영하 20도로 맞춰 놓습니다. 양측 다 스펙상 영하 20도까지 컨트롤이 되는데 영하 20도로 맞춰도 한여름에는 영하 15도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도면 얼음이나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을 이렇게 낮게 맞춰놓고 얼음 보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이 하나인 경우는 영하 한 7, 8도로 맞춰놓으면 뭐 얼음이나 음료수 같은 경우도 녹지 않고요. 오히려 음료수나 술 같은 게 어느 정도 얼어서 캠핑장 가서 조금만 꺼내 놓으면 금방 녹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 하나짜리나 두 개짜리나 자기 선택에 자기 필요성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이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꽂으면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한 3, 4시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배터리를 안 사고, 왜냐면은 저처럼 배터리 없이 냉장고를 처음에 사용하실 분들은 먼저 최소한 1시간 전에 냉장고를 가동시켜 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 온도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들을 보관하고요. 그리고 차로 바로 가져가서 시동 켜고 시거잭을 연결해서 냉장을 이어가요. 그리고 캠핑장에 도착하면 바로 냉장고부터 꺼내서 전원을 연결하죠. 그러면 배터리 없이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용하실 분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노지나 혹은 차크닉을 갈 때 저는 파워뱅크 요만한 거 있거든요. 그거 하나로도 몇 시간을 즐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가져가서 차에서 이동한 다음에 카크닉 장소에서 사용할 때는 파워뱅크로 냉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상상하는 것처럼 바로 영하 17도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영하 17도 정도까지는 떨어지고요. 영하 1, 2도 혹은 영하 3, 4도 정도까지는 1시간만 켜놔도 도달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냉장고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 제품을 받자마자 일단은 하루 정도 그냥 방치를 해뒀습니다. 이런 냉장고를 받으면 최소 하루 정도는 안정화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하루 방치를 해두고 바로 작동을 시켰죠. 그리고 텀블러 안에 물을 꽉 채워서 냉동고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얼음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경 오픈을 해봤죠. 그랬더니 충분히 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소형 냉장고지만 밤에 냉장고를 가동하고 물을 넣었을 때 다음날 꽝꽝 얼은 텀블러를 볼 수 있었고요. 얼음도 물론 꽝꽝 언 얼음 상태로 쭉 유지가 됐죠. 그래서 이런 한여름에 굳이 워터저그에 얼음을 채워가서 제발 많이 녹지 마라 절절말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냉동고에 얼음 툭 던져놓고 다음날 꺼내 먹으면 끝. 9월, 10월에도 찬얼음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캠핑용 냉장고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어요. 올해 처음 구매해서 사용해본 냉장고지만 현재까지는 너무나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 리뷰한 펠리칸 쿨러도 정말 만족하고 잘 쓰고 있는데 이렇게 극도로 더운 8월에는 냉장고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냉장고를 구매한 저 자신을 셀프 칭찬해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냉장고를 구매하실 분들은 쿨러가 작은 게 있으면 냉장고는 30리터 이상 되는 크기를 구매하시길 권장드리고요. 40리터 이상 정도 돼야 공간 활용성도 우수하다. 그리고 냉장고를 구매했는데 7, 8월 이후에는 활용성이 떨어지니까 불용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메인 냉장고가 있어요. 그 냉장고 외에도 이 알피쿨을 메인 냉장고 옆에 비치해서 술장고로 쓰고 있습니다. 뭐 와인 냉장고도 있고 음료수 냉장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냉장고를 방에 두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방에 넣어서 술이나 음료수 가득 채워넣고 제 취미생활 용품으로 잘 쓰고 있죠. 포터블한 캠핑용 냉장고지만 보조 냉장고를 쭉 사용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술장고 로망 있으신 분들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제 돈 재산이에요. 내 돈 내산이죠. 만족도가 너무 높은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종종 알리익스프레스랑 콜라보를 진행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요청을 드렸어요. 혹시 알피쿨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제가 공구를 할 수 없을지. 그래서 협의 중에 있다가 얼마 전에 컨펌을 받았어요. 그래서 8월 말에 8월 20일 경쯤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자체 할인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한국 최저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알피쿨 CX40 이라는 바퀴 달린 40리터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현재 배송비 포함해서 네이버 최저가가 17만원에서 18만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아마 제 공구가는 $100로 컨펌이 될 것 같습니다. $100면은 환율 포함해서 한 13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는 배송비가 무료잖아요. 그래서 13만원대의 알피쿨 40리터짜리를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구상 중이니까 집에 보조냉장고, 술장고, 혹시 캠핑용 냉장고가 필요하신 분은 8월 말쯤에 아마 8월 20일에서 22일쯤에 제가 영상 올릴 것 같은데 그때 공구 공지 영상이 올라가면 그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여름에 필수로 들고 다니는 장비 에어컨입니다. 이 제품을 문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작년에도 리뷰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 제품명이 캠핑콘 혹은 인디콘으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가끔 저한테 AS 문의도 하시는데 저는 업체가 아니에요.
저도 제 돈 주고 산 단순한 소비자예요. 그냥 리뷰를 해서 제 경험담을 남겨드릴 뿐입니다. 저한테 AS 문의하지 마세요. 이 제품의 좀 더 디테일한 리뷰를 보시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제가 작년에 리뷰했던 디테일한 리뷰 영상을 남겨놓을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주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제품은 제습 효과는 탁월해요. 제습, 냉방, 송풍 기능이 있고요. 7월 말까지는 한국이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캠핑장을 가던 집에 있던 이게 습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죠. 근데 이 제품을 들고 가면 일단 밤에 정말 뽀송뽀송하게 잘 수가 있어요. 일단 습기는 확실히 제거를 해준다. 근데 1, 2인용 텐트, 맥시멈 3인용 한 3m급 쉘터까지는 커버가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낮에는 떼압볕에 둬도 소용이 없어요. 자동차 에어컨 같은 경우도 떼압볕에 두면 상당히 오랜 시간 에어컨을 돌려야 좀 시원해질까 하잖아요. 이거는 캠핑용 에어컨이다란 말이죠. 떼압볕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 및 그늘에 텐트를 비치해 두시고 지열이 어느 정도 차단된 조건 혹은 해가 진 저녁 때 그 정도 사이즈의 텐트에 사용을 하시면 시원하게 그리고 밤에 뽀송뽀송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성능이고요. 그리고 3인용 혹은 3m급 쉘터에서 사용을 하시고 싶으시면은 이 제품을 실내에 두시고 뜨거운 바람은 바깥으로 배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서큘레이터 2대 정도는 실내에 배치해 주셔야 시원한 바람이 순환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단에 하나, 그리고 테이블이나 선반 위에 하나 놓고 바람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리고 위에서 바람이 내려와서 순환하게, 그런 식으로 바람이 순환되는 구조로 쉘터에서 쓰고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360W예요. 그리고 냉방 능력은 900W급이라서 캠핑장에 가서 전기에 대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간혹 되게 박한 캠핑장에서 에어컨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못 쓰시게 하는데, 그런 분들은 당당하게 항의하셔도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제가 여름에 들고 다니는 메인 아이템이 이렇게 냉장고랑 에어컨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제품, 그리고 보조해줄 서큘레이터 2대를 들고 다니고 있고요. 여름에는 큰 텐트를 안 들고 다녀요. 맥시멈 3인용 쉘터, 그 안에 조그맣게 세팅을 해놓고 침대 설치해놓고 에어컨, 그리고 그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패턴, 그런 패턴으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캠핑장 선정입니다. 나무가 없는 캠핑장은 절대 가지 마세요. 나무 그림자가 어느 정도 있는 캠핑장에 가셔서 지열이 웬만큼 달아오르지 않는 장소에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떼압볕에 가지 마시고 나무 및 그림자에 타프를 설치하시고요. 타프를 설치할 때도 웬만한 블랙 코팅이 된 제품, 그리고 블랙 코팅이 된 실타프 추천드립니다. 큰 타프는 여름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 블랙 코팅된 실타프 설치하시고요. 만약에 저처럼 3인용 3m급 쉘터를 설치하시면 텐트 안에 다 장비 세팅하시고 에어컨을 설치해 주시면은 어느 정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1, 2인용 텐트를 가져가신다 그러면 나무 밑에 타프를 설치해 주시고 텐트 옆에 에어컨을 빼 주시고 찬바람만 텐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자바를 연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절로 바디 뒤쪽에서 뜨거운 바람을 뿜어낼 거예요. 그리고 타프 밑에 선반이나 의자,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밥을 먹고 식사하시고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숲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계곡가에 가셨다, 그게 더 베스트죠. 낮 동안은 계곡에서 시원하게 놀고 타프 밑에서 땀 빼면서 밥 먹고 다시 계곡가에서 샤워하시고 밤에 또 샤워하신 다음에 텐트 안에서 에어컨 바람과 함께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여름에 생활하는 패턴 루틴이고요. 근데 혹시 에어컨은 정말 아닌 것 같다, 불편하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방이 메쉬로 된 그런 텐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텐트로 구매한 게 미니멀럭스의 V하우스 라지예요.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사방이 메쉬로 열려 있고 그 어떤 텐트보다 통기성이 좋게 문 전체가 메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텐트를 구매하셔서 그 안에서 나무 밑에 이 텐트를 설치하시고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그리고 밤에는 지열도 어느 정도 식고 그늘로 쫙 깔리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서큘레이터 돌리시면서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제가 여름에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고 어떤 루틴으로 활동하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팁을 공유해보는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엄청 큰 팁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무모하게 여름에
실타프 혹은 블랙 코팅된 타프만 가져가서 캠핑하면 된다라고 착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을 맛보실 거예요. 한여름에는 나무 그늘이 없으면 타프도 쓸모가 없습니다. 일단 나무 그늘부터 찾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익하셨다면 여기에 제 인스타그램 보이시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크리스였습니다.